얼마 전에 제 지인분은 정말 겁이 많아서 임플란트를 미루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다행히 잇몸도 잘 아물었고 뼈도 충분해서 아예 잇몸을 째지 않고 했던 케이스였는데 환자분이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아팠으면 진작 했다. 안녕하세요. 평무반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기본적인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그 임플란트 후에 통증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임플란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잇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아물어 있고 뼈도 좋은 경우에, 뼈 이식을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하게 되면 아예 잇몸을 째지도 않고 그 가이드라는 걸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거의. 물론 뭐 100%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은 잇몸을 째는 것으로부터,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나면 아물 때 쓰라리고 아프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잇몸을 째는 것으로부터 통증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통증의 가장 그거는 잇몸을 얼마나 많이 째느냐, 조금 째느냐, 많이 째느냐, 아예 안 째느냐, 이게 통증의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를 빼고 잇몸이 다 아물어 있고, 그러니까 이를 빼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지나는 경우죠. 그리고 뼈도 괜찮은 경우에,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잇몸을 째지 않습니다. 디지털로 하면. 그러니까 디지털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잇몸을 째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통증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제 지인분은 정말 겁이 많아서 임플란트를 미루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다행히 잇몸도 잘 아물었고 뼈도 충분해서 아예 잇몸을 째지 않고 했던 케이스였는데 환자분이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아팠으면 진작 했다. 그리고 잇몸을 째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면 시간이 10분을 안 넘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동안에도 거의 통증이 없고 시간도 10분도 안 걸렸기 때문에 웬만한 충치 치료하고 본 뜨는 것보다 더 짧게 끝나니까 환자분이 너무 의외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는 거의 통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좀 많이 하는 게 잇몸을 꼭 째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발치즉시를 하는 경우는 이를 빼니까 바로 이렇게 뻥 뚫려 있고 거기다가 발치즉시는 대부분 뼈를 이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잇몸을 살짝 째야 되지만, 원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뼈 이식을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하는 장점은 뼈의 속을 보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컴퓨터상에서 뼈의 속을 보는 거지 입 안에서는 뼈의 속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뼈의 겉에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잇몸을 많이 째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뼈도 보고 뼈의 볼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면서 어디가 가운데인지 예상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뼈 이식을 하든 안 하든 잇몸을 좀 최대한 많이 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째서 그 뼈의 겉에 부분을 최대한 많이 보고 속을 예상하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임플란트 후의 통증은 잇몸을 많이 째는 것이, 또 이렇게 많이 짠다는 게 많이 당기는 거거든요. 밑으로 뼈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뼈가 많이 드러날수록 후유증은 세다. 그래서 역시 디지털로 하면은 발치즉시 임플란트든 무슨 임플란트든 제가 뼈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잇몸을 많이 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후에 통증에 해당하는 잇몸 째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 뼈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염증을 긁어내고 뼈를 이식하고 그 이식한 뼈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멤브레인이라고 특수한 막 같은 걸 덮는데, 그 막을 덮는 정도를 위해서만 잇몸을 째기 때문에 제가 15년 동안 아날로그로 한 거와 지금 7년 동안 디지털로 하고 나서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피멍들고 붓고 통증도 너무너무 심하고 이런 케이스 많았는데, 지금은 현저하게, 그러니까 그걸 많이 째지 않는 게 통증도 통증이지만 감염도 줄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출이 적게 되니까 세균이 감염될 확률도 줄어드는 거라, 감염도 줄은 것 같고 통증도 붓기도 다 현저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하나도 안 아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아프지만 그 정도가, 물론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아팠던 아날로그 수술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느낌이 없죠. 물론 그렇지만 예전에 많이 째고 아날로그로 해서 막 부었던 분들은 현저하게 차이를 느끼시는 거고, 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환자 개개인마다 그 통증의 또 뭐 정도라 그러나 개인이 느끼는 건 다 다르겠지만,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저는 뭐 여러 환자들을 봤으니까, 그리고 잇몸을 젖게 찔수록 붓기가 적고 통증이 적다는 건 뭐 다 알려진 거거든요. 저희들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후에 통증이 적고 붓기가 적고 감염이 될 가능성이 적은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통증만 주제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감염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그 살이나 이런 데 감염이 돼가지고 다 긁어내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이렇게 잇몸을 메스로 째서 벌리고 여기 구멍을 뚫는데, 지금 이거는 예전에 임플란트보다는 뼈가 이제 없는 케이스입니다. 뼈가 없어. 그래서 임플란트를 넣고 뼈도 이식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이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뼈를 이식을 하고, 예, 저 특수한 막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꼬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이거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라서 그런데, 실제로는 뼈가 많이 녹았고 이식을 많이 해야 되면 잇몸을 정말 많이 제껴야 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넣기 위해서도 많이 제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치과에서 두려워하시는 게 통증인데, 임플란트 후에 통증이 디지털로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왜 통증이 적고 붓기가 적고 감염이 적은지에 대해서 환자분들 최대한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드렸습니다. 잇몸을 아예 안 째고 하는 케이스, 아까 그 지인이 설명드렸던 케이스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은 잇몸도 안 째고 어떻게 임플란트를 넣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펀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뭐 케이스 설명드렸을 때 했지만, 이렇게 잇몸만 살짝 딱, 고기만,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데만 살만 딱 따는 거죠. 전체를 막 째서 벌리는 게 아니라 거기만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그 동그랗게 살만 딱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드릴링하고 거기다가 딱 임플란트 넣고 살 아무는 거 딱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아예 그 안 째고 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넣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